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김민진 차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갈테마가라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살펴보도록 하죠. 야놀자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자면 손정희 회장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야놀자에 투자를 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야놀자도 나스닥 상장에 대한 야망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현실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이제 관련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SBI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대성창투, 리더스 기술투자 모두 다 올라가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윗꼬리가 길고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 야놀자가 쿠팡 상장처럼 좀 화려하게 데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이 종목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 어제 이제 관련 소식이 좀 전해졌죠. 모 언론사의 이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손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이제 비전 펀드 쪽이죠. 비전 펀드 쪽에서 국내 기업에는 이제 네 번째 투자, 단독 기업 투자 소식과 함께 1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에 따른 지분에 대한 매입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이슈가 왜 상장으로 연결이 되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지상명제는요. 결국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더 비싸게 팔아먹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지상명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두 가지 방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회사를 좋게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게 이제 팔아먹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회사, 비상장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를 상장시켜서 상장 지분 가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전 펀드 쪽에서 이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해외 쪽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과연 야놀자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야놀자에 투자가 되어 있는 창투사 기업들은 앞으로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수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슈로서는 긍정적이겠지만은 상장 시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밀리는 것과 함께 개장 초반 좀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상승폭을 좀 둔화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놀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 이슈가 예전부터 조금씩 들려오긴 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 창투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참 컸던 것 같은데 멀리 놓고 봤을 때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커져간다면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나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야놀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DDI라든지 삼성출판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 쪽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야놀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요. 야놀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야놀자 쪽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창투사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주아이비 투자와 SBI 인베스트먼트 두 개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은 SBI 인베스트먼트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국내 벤처 캐피탈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 펀드에 대한 투자 이슈에 따라서 앞으로 결국은 이제 상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창투사 관련주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는 1세대 창투사 기업으로서 현재 야놀자 쪽에 160억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쿠팡 상장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전해졌을 때 결국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이지만은 얼마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미국 쪽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야놀자에 대한 성과, 흐름에 따라서 SBI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주가 급등 이후에 횡보를 좀 보였었던 이유인데요. 결국은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은 이쪽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쪽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슈와 함께 거래가 좀 터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뉴스 소식들이 좀 전해질 때마다 관련주에 대한 주가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목표가는 2,500원 선, 손절가는 1,9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놀자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일단 아주아이비 투자와 SBI 인베스트먼트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SBI 인베스트먼트 오늘의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가는 2,500원 짚어주셨고 손절가 1,9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야놀자 관련주, 창투사 관련주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김민진 차장님의 갈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결함 문제로 좀 악재가 터졌었는데 이제 잠시 후에 얼마 후에 AI 데이를 개최한다고 하죠. 이 AI 데이로 인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활기를 되찾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관련주를 한번 짚어보면 뭐 센트럴 모텍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여긴 잘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자율주행 관련 테마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기조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화에 따라서 성장 테마주들의 순환매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움직이지 못했었던 성장 테마 쪽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을 한 번씩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 부분 한 번 정도 성과를 냈지만은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자율주행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주 한번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테슬라 쪽 관련된 뉴스 소식은 전통적인 그리고 자동차 쪽과 연관되어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는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척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원하고 있는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쪽의 자율주행 그리고 이 자율주행은 결국은 라이다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자율주행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서의 자율주행을 가져갔었는데요.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었던 대표적인 성장 섹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제 슬슬 시동을 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테슬라 직접 타보셨어요? 저는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요. 너무 궁금한데 관련주라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저희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볼까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또 섹터들이 네. 있습니다. 뭐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카메라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이제 자가운전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광범위하죠. 그렇죠. 네. 이런 기업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을 할 때 그래도 빠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주도 역할을 했었던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을 네. 한번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된 대표적인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상인식과 관련된 커넥티드 플랫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레이더 이동 기록 장치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졸음 운전 감지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같은 운전자 편의 시설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모두 다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 작년도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움직일 때 3,000원 선부터 6,700원 선까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관련 섹터 내에서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주도 역할을 했었던 측면에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을 했었던 자리가 작년도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변변한 상승세 없이 거의 한 7, 8개월 이상, 10개월 가까이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장 테마의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4,200원 선대 중반선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를 놓고 봤을 때 작년도의 고점까지 가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상승 여력 자체는 충분히 놓여져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1차 목표가를 5,500원 선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자체는요. 길게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000원 선 정도에서 1차적인 손절가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쉬어간 만큼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추천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가는 5,000원을 넘어서 5,500원까지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아주셨네요. 현재 4,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손절가 4,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저희 시간이 살짝 남아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됐는데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사실 실적 괜찮게 나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삼성전자, LG전자의 주가가 하락했던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컸다라는 그쵸. 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은 결국 이제 한 개 분기 정도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 우려는 실적으로 잠재워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은 3분기 어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실적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의견 받아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갈테마가라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